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전교 1등들은 꼭 그딴 소리 했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그거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우리 다 스카이캐슬 봤잖아요. 친구들 몰래 고액과외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욕하죠. 아, 재수없다, 별거 없는 척한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근데 지금 우리 질투할 때가 아니에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전교 1등이 아마 당연히 과외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도 이미 다 본 이유라는 거죠. 교과서도 못 되고 과외했는데 과연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교과서는 기본으로 마스터하고 나야 과외가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꼼꼼히 다 읽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교 1등 못한 거예요. 그게 전교 1등과 우리의 진짜 차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서 교과서처럼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업 보고서예요.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미래 완료형 자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된 기업이 매해마다 제출해야 되는 말 그대로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보고하는 문서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업은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죠.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1, 3분기는 분기보고서, 2분기는 반기보고서, 4분기는 최종 결산이라 사업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되냐? 기업은 사업보고서만큼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애매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회계적으로 꼼수를 부릴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본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가장 사실에 근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심 종목이 생겼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사업보고서인 거예요. 자, 우리가 관심 기업이 하나 생겼어요. 사업보고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4가지 함정을 걸러냈어요. 그런 손실 위험이 큰 기업을 제외했다고 치고 이제 사업보고서를 읽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 돈을 어떻게 벌고 있나, 그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네이버 증권에서 다트라고 하는 사업보고서를 올리는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크롤링해서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전자공시 탭에 제일 앞쪽에 있는 정기공시 쪽을 선택해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클릭을 하고 연도를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열어보고 모든 항목을 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처음 읽는다고 가정을 하고 1차적으로 봐야 하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중에서 제일 최근에 발행된 문서를 열어보세요. 짠! 열면은 왼쪽에 문서의 목차가 나와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던 분들,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 이런 분들은 이 목차만 봐도 이미 주눅이 들어요. 아니 뭐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각각의 항목이 이름도 헷갈리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재무에 관한 사항, 요약 재무정보,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주석, 재무제표, 재무제표 주석,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아니 재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온갖 말장난을 다 쳐놨어요. 저도 예체능계 출신이라서 처음에 사업보고서를 보고는 머리에 쥐가 난 줄 알았어요.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면 숫자가 와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막연하게 열어보고 이 숫자들을 봤다면 그냥 질려서 바로 닫고 나왔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보다 보면 덜 무서워요. 이걸 뭐 숫자를 다 암기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배운 요령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빠르게 읽을 때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서 어떤 기업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업보고서를 열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핵심 내용은 딱 2가지예요. 뭘 팔고 있는지, 그리고 잘 팔고 있는지. 이걸 보려고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여는 거예요. 이 2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업보고서에서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되는 항목은 2개예요. 2번 사업의 내용과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업의 내용 항목을 통해서 물장사를 하는지 술장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뭘 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 항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서 이 기업이 장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대박이 났는지 물건을 떼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자,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아니겠어요? 우리 제드래곤 형님이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사업보고서에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뭘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특히 사업의 내용 항목에서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령 여기 있는 부문별 주요 제품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파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쭉 내려서 주요 제품 매출 항목의 표를 볼게요. 여기 보면 각 사업부별 매출의 비중이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가령 하만 부분의 경우 매출 비중이 3.4%로 나와 있으니까 삼성의 실적을 예측할 때
절대 하만 사업부를 엄청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죠. 한편 반도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기타의 마이너스 11%라고 하면서 전체 매출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를 삼성전자의 완제품에 집어넣을 거고 그 부분을 차감했겠구나, 이런 것도 추리해 볼 수 있어요. 더 스크롤해서 내려와서 생산 실적을 한번 볼게요. CE를 보면 CE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예요. 그러니까 생활가전 그런 것들이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볼 수 있고,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이미 3분기에 작년 전체 생산에 맞먹는 실적을 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삼성의 텔레비전은 잘 안 팔렸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잘 팔렸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표 위주로 빠르게 확인해 봤는데 텍스트로 설명된 긴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면 각 매출처의 현황과 현재의 경쟁 상황, 미래 실적에 대한 회사의 관점, 그런 다양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여태까지의 업황은 어땠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가령 아까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 많이 팔린 걸 봤죠. 그것만 확인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바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엄청 잘 팔리긴 했는데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니까 작년의 업황이 고점은 아니었을까? 고점이라면 올해의 실적은 기고 효과 때문에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업황의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사업 보고서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검색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를 해서 재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무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 저도 좀 더 예습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신 상태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업보고서 몇 편 읽는다고 갑자기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5년치, 10년치의 사업보고서는 다 읽어봐야 돼요. 실제로 고수 투자자분들은 사업보고서를 통째로 읽는 과정을 거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접한 건 갑자기 슈퍼개미가 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호구 잡히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지만 초조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주눅 들지도 마세요. 그런 슈퍼개미, 초고수 투자자분들도 한 번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사업보고서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열어보고 어려운 표현들, 어려운 숫자들에 주눅 든 경험이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를 멈추지 않고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사업보고서 읽는 것도 쉬워지고 심지어 이 사업보고서를 읽는 활동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배움의 즐거움이 생기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쯤 되면 우리도 모르게 상당히 자산이 불어나 있을 거예요. 유명한 주식투자 블로거 좋은 친구님의 블로그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이 아닌가. 그게 투자의 세계예요. 이왕 시작한 거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다 같이 놀이터로 가자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